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4월이 책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희곤입니다. 저는 올해로 30년 가까이 책을 만들어 왔고, 제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도 책과 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일주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별히 책이라는 것의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 책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표지 디자인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외로 책이라는 물건의 성질과 각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독서라는 책 읽는 행위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책장을 넘기고 묵직한 중량감을 손으로 느끼고 종이를 만지는 이런 경험까지도 다 포함해서 책 읽는 즐거움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책을 매일 읽으면서도 책의 명칭과 제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책을 이루는 각 부분의 물성과 각 부분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간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더니 상당히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오늘 아마 재미있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책은 형태에 따라서 크게 무선 제본책과 양장 제본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이 흔하게 접하는 형태입니다. 출판과 책 제작 현장에서 소프트 커버는 무선 제본책이라고 부르고 하드 커버는 양장 제본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선이라는 것은 책의 이 속 내지를 실로 꼬매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이 없다는 뜻에서 무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페이퍼백, 그냥 종이로 표지가 되어 있다는 뜻에서 페이퍼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양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양식 장정이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대부분의 책들이 귀하기 때문에 표지를 이렇게 두꺼운 판지나 심지어는 가죽으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서 책의 내지에 붙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양식 장정이라고 해서 양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그 책의 이 자켓이라는 것이 아예 비용 절약을 위해서 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책에 붙여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날개의 이 흔적이 현재도 소프트 제본에 무선 제본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날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양장 제본은 각 부분의 구성 요소도 아주 많고 이름도 제각각이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알면은 책이라는 물건의 성질,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이 만들어진 변천사,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실 겁니다. 양장 제본은 먼저 판지가 책의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표지라고 알고 있겠지만 정확한 정식 표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 판지에다가, 이 두꺼운 판지에다가 겉에 종이를 얇게 해서 바른 것을 싸서 바른다 그래서 싸바리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책이 귀해서 이 가죽으로 표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죽으로 표지를 쓰면은 여기다가 글자를 새기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금박이라든지 뜨거운 주영으로 눌러서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복잡하게 여러 개 새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죽 장정 내지는 판지에는 아주 간단한 표시, 아주 간단한 책 제목 정도만 적고, 이 겉에 이렇게 자켓을 둘러서 여기에 많은 내용을 적은 것이 오늘날의 자켓이고, 이것을 요새는 표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켓이 생기기 전에는 표지에는 많은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에 표지를 써서 이 안에 자잘한 내용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는 속표지라는 형태로 남아서 이미 표지가 다 있는데도 책을 젖히면 또 표지가 나오는 식으로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표지를 바로 젖힌 다음에 이 비어있는 이 면이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면지라고 부릅니다.
이 면지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표지와 내지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면 이게 다 떨어집니다. 옆에서 보시듯이요. 그래서 이 면지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표지와 내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제본책처럼 옆에 다 붙여버리면은 표지가 내지와 따로 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책을 펼칠 때 이 부분이 붙어 있으면은 책이 완전히 펼쳐지지가 않고 자꾸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지와 내지의 책 등 부분을 이렇게 떼어놓고 면지를 통해서 표지와 내지를 붙여주는 그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펴도 젖혀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하드커버, 그러니까 양장 제본 책에는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세부적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의 책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등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 감춰진 안쪽은 실로 이런 방식으로 꿰매서 내지들이 각 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꿰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꿰맨 부분을 아주 얇은 천으로 악교를 붙여서 전체를 또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튼튼하게 내지들이 묶여 있겠죠. 그 다음에 책의 위쪽하고 아래쪽 이 부분을 책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목 부분에는 이 마구리 부분이 붙어 있는 자국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꽃천이라고 부르는 밴드, 영어로는 헤드밴드라고 합니다. 이 꽃천을 붙이는 부분을 요 책목이라고 하고요. 반대 끝 부분은 책목의 반대 끝 부분은 책모서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책의 제본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읽던 부분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을 집어넣습니다. 이 끈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책갈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종이로 꽂아 놓는 것을 그냥 책갈피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는 가름끈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가르는 부분이죠. 가름끈이고 영어로는 북마크라고 합니다. 이 북마크라는 말은 요새 인터넷 페이지를 저장해 놓을 때도 같은 말을 쓰곤 하죠. 마지막으로 표지의 각 귀퉁이에도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책 등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책 등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책 등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환양장, 환이라는 것은 구슬 환자를 써서 환양장이라고 부르는데 둥글게 돌아가 있어서 환양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양장책은 이 부분이 각지게 두꺼운 판지로 또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이 져 있다 그래서 각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양장은 예전에는 마루양장이라는 일본말로 불렀습니다. 마루라는 것은 구슬 환자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양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환양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드커버의 표지가 내지보다 당연히 조금 더 튀어나오게 돼 있죠. 이 이유는 똑같이 해버리면은 책 내지가 상하기 때문에 이 튼튼한 책 표지를 책 내지보다 조금 높게, 조금 여유를 줘서 더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책 머리, 이 바닥에 닿는 부분들은 책 꼬리, 그 다음에 책 등의 반대쪽에 이렇게 우묵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책 마구리라고 부릅니다. 또 책 표지가 그냥 놔두면은 이것이 쉽게 젖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깊은 골을 넣어서 책 표지가 쉽게 젖혀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랑이라고도 부르고 골이라고도 합니다. 이상으로 책의 각 부위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죽은 이탈리아의 그 중세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바퀴나 망치처럼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도구이고
그 자체로 발명이 끝난 그런 물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내지의 종이에 글을 써서 이것을 묶으면은 그것은 모두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책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잡다한 것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간단한 도구가, 바퀴처럼 망치처럼 간단한 도구가 인류의 오랜 지식과 지혜를 대대로 전수하고 또 담아온 그런 귀중한 역할을 했으니 굉장히 놀랍고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요새는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읽고 이런 훌륭한 책의 기능을 충분히 스스로 이용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그리고 후대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